4.19 직후 자유당이 붕괴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언론인 석천 오종식 선생님이 서울신문을 맡았다.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논설위원으로 들어와 칼럼을 전담하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나와 동갑내기들이 아직 신문사 견습기자로 일하고 있는 처지에 논설위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당시 논설위원이라고 하면 주요한 이한영 선생 등 교과서에 등장하는 논객들로서 그분들 책상 옆에 앉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때까지 칼럼을 써 본 적이 없었고 언론인이 아니라 문필가와 대학 교수를 꿈꾸고 있을 때여서 쉽게 석천 선생의 제의에 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평문들이 대학 교수로 있는 문인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일이 많아 좀처럼 대학에서 자리를 얻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그때 형편으로는 아카데미즘보다는 저널리즘 쪽이 훨씬 개방적이고 자신의 실력만 발휘할 수 있다면 별 장애 없이 내 뜻을 펼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래서 약간 20대의 나이로 고색 창연한 논설위원이라는 자리에 앉아 칼럼니스트로서 첫 발을 딛게 된 것이다. 칼럼 이름을 삼각주라고 짓고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평을 써갔다. 대체로 그 칼럼 형식은 호사나 일화를 통해서 현실의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를 비평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아폴리즘도 구사했다. 당시의 칼럼은 대체로 미니 사설로 용장도가 높고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삼각주의 칼럼 양식은 유니크하다는 평을 받게 되었다. 칼럼은 하루살이다. 하루를 살고 죽는다. 매일 쓰고 매일 죽는다. 그래서 수천 편의 글을 써왔으면서도 나는 칼럼집을 따로 내는 일이 없었다. 엘리엇은 자신의 생을 커피 스푼으로 쟀다라는 식구를 남기고 있지만 나는 커피 스푼으로 내 사상을 하루하루 떠낸 셈이다. 그래서 차 한 잔의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그 단명한 하루살이들의 집을 지어준 것이다. 2003년 5월 2월경. 우리는 지금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다방면에 걸친 지식인 중 한 명을 만나려 합니다. 이어령 교수, 1934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단국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문학평론가, 소설가, 시인 그리고 학자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문화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하며 그의 학문적 탐구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서울올림픽계 폐회식의 총괄 기획을 맡는 등 문화적 행사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그의 글과 말로써 한국 사회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으며 그중 차 한 잔의 사상은 이어령 교수의 사상과 철학을 집대성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이어령 교수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지식을 단순히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생각과 작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의 유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문화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차 한 잔의 사상은 한국의 급변하는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풍자와 깊은 성찰을 통해 당대의 복잡한 이슈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한 시대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960년 26세 때 청년 이어령은 서울신문에 파격적으로 최연소 논설위원으로 발탁된 뒤 여러 신문사에 논설위원을 역임하며 삼각주, 메아리, 여적, 분수대, 만물상 등의 칼럼을 쓰며 논객으로 활동했습니다.
마음명상은 교수님의 칼럼에 대한 제 해석이나 설명보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1960년대 과거의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2024년 현재와 너무나도 닮아있고 당시의 문제점이 곧 현재의 문제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연재될 영상의 형식은 1960년 청년 이어령의 칼럼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정치, 사회, 문화적 해석은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20대의 청년 이어령이 4.19 혁명으로 인한 자유당 붕괴 이후 급변하는 대한민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이제 서울신문의 칼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봄 이야기. 누가 봄 이야기를 하는가? 목덜미에 바람은 차고 강물은 원체로 흐르지 않는데 누가 귓전에서 봄 이야기를 하는가? 나목은 잠들어 있다. 가치집은 아직도 엉성하게 비어 있다. 흙을 밟으면 발밑에 부서지는 얼음장 소리. 찬 눈발 속에 갇힌 골짜기마다 겨울이 누워 있다. 그런데 누가 봄 이야기를 하는가? 비를 기다리며. 봄비가 적시는 것은 비단 얼어붙은 땅이나 메마른 나무까지만은 아니다. 봄비는 사람들의 폐부까지도 적셔준다. 봄의 입김을 느낄 줄 알아도 인간의 입김, 사회의 입김, 역사의 새로운 그 입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정치를 봐도 문화를 봐도 경제를 봐도 구세대의 망령이 춤을 추고 다닌다. 그렇다. 봄이 오면 겨울 외투를 벗을 줄 알면서도 새 시대가 오는데도 아직 구시대에 낡은 사고를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역사의 봄비 소리여야 한다. 타령. 올 봄의 꽃들은 선거의 열풍 속에서 필 것이다. 자칫하면 언제 꽃이 피고 시들었는지조차 모르는 사이에 봄이 지나쳐 버릴지도 모른다. 물론 국가의 대세를 결정짓는 선거 시즌에 한가로운 꽃 타령을 할 수는 없겠다. 다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리의 정치가들 가운데 정령 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돈이라면, 감투라면, 여자라면, 그리고 술이라면 모두들 일가견을 갖고 탐하려 들 테지만 평화의 꽃, 사랑의 꽃, 그 풍속의 꽃의 그욱한 시정을 원하는 정객들은 그리 흔치 않은 것 같다. 상아탑의 붕괴. 대학 입시 커트라인이 공표된 것을 보아도 한국 학생의 꿈이 무엇인지를 대개 짐작할 만하다. 비교적 안전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공과계통, 상과, 그리고 권력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정복과가 가장 높은 커트라인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문과 계통의 특수학과는 지망자가 없어 문을 닫게 될 형편이라니 너무나 극심한 대조다. 루소처럼 인간성 해방이니 하고 떠들 수는 없지만 모든 교육이 밥벌이 교육으로 획일화된 이 실정을 보면 딱하다. 아니, 그나마 밥벌이라도 되는가? 유치원 만세. 사회 전체가 그렇다. 학식도 교양도 없는 그야말로 유지하기 짝이 없는 유치원과 같은 친구들이 도처에서 판을 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화를 보아도 유치하게 만든 희극이 돈을 벌고 책을 보아도 역시 유치한 수기물이 베스트셀러가 된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국회 풍경도 유치원을 방불케 한다. 유치원 만세. 엿먹는 입시. 한때 입시 공부를 하다 노이로제에 걸린 아이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일이 많았다. 그러나 담당 의사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보다 부영이 오히려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중학 입시의 전초전을 겪은 우리의 소감은 이 사회가 점점 광적으로 되어 간다는 점이다. 이성을 잃은 시대.
그야말로 엿이나 먹으라 하는 상욕이 앞선다. 어린이 천국. 영국 사람은 돈을 벌어 노인들을 위해서 쓴다. 그래서 영국을 노인 왕국이라고 한다. 프랑스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프랑스는 젊음의 왕국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린이를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기에 미국을 가리켜 어린이의 왕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너무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것 같다. 어린이의 무관심한 사회에는 미래의 꿈도 없는 법이다. 미국은 어린이 왕국이기 때문에 희망에 찬 내일이 있는 것이다. 언어로 본 세대. 신문에 소개된 여대생의 언어를 훑어보면 재미난 것이 많다. 할아버지의 대머리가 토지개혁. 돈 쓰지 않고 걸어만 다니는 데이트가 재건 데이트. 교회를 청춘 복덕방이라고 한 것은 사회 풍자의 한 면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언어라도 대학생들의 것은 지식인다운 품격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외국 학생들의 한 언어인 데칸쇼는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의 첫 글자를 따 모은 것으로 세계 철학을 한꺼번에 마스터하겠다는 기백이 엿보인다. 그러나 우리 여대생들의 콜드 페이스에는 먹는 기백만이 한창이다. 언어 하나만 보아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준과 기질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만하다. 돈이 없는 문어. 달러 부족으로 외서도 수입 못하고 종이의 품기로 국내 출판도 어려운 요즘은 그야말로 문화위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쌀 난리와는 달리 대중들은 별로 그것에 대하여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위기야말로 한층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것처럼 큰 위기도 없기 때문이다. 출판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민족문학 운운하는 위정자들의 배짱을 보면 경악이 지나쳐 존경심까지 우러나온다. 무엇을 읽을까요? 베스트셀러의 신간만 찾아 읽다가 정작 값어치 있는 고전은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신간을 늦게 읽는 것은 수치로 알면서도 수세기 전에 나온 책을 아직도 읽지 못한 것은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다. 고전이란 단순히 옛날 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몇 세기를 두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전이라 하겠다. 노름과 레크레이션. 레저란 말이 유행되기 이전부터 유럽에서는 논다는 문제가 일한다는 것 못지않게 중시되어 왔다. 로마의 욕탕이나 원형 극장 같은 것을 보면 레크리에이션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건전한 오락은 소금과도 같은 것이어서 정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일상생활에 권태의 맛을 돋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레크리에이션이란 말부터 노름과는 아주 정반대이다. 레크리에이션은 재창조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쉬는 것, 새로운 비약을 위해서 심신을 가다듬는 것, 그것이 바로 노는 것의 참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참되게 놀 줄 알아야겠다. 공자님 전상서. 삼강오륜이란 시험 문제,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의 3대 강물이 서로 길고 짧음을 경쟁하는 올림픽이라고 쓴 학생이 있다. 삼강오륜은 까마득하게 잊었어도 바하오로 우리는 윤리의 꽃이 만발한 동산 위에서 살고 있다. 좌우상하 어느 곳을 보아도 윤리위원회란 것이 생겨났으니 말이다. 사실 누구보다도 윤리가 시급한 것은 정치인들이다. 정치 권력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시건, 본의, 분열의 원칙을 지킬 것, 아무리 실정을 해도 사과해서는 안 될 것, 호태 이외에서 정치 회담을 하지 말 것 등등의
윤리강령이라도 만들면 되지 않는가? 정치인들도 어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라. 연료상 시비. 과부를 점잖은 말로 미망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망인의 뜻을 캐보면 결코 점잖은 말이 아니라 망측하기 짝이 없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아직 죽지 마.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미망인은 일종의 악담, 지아비가 죽었는데도 따라 죽지 않고 뻔뻔스럽게 살아있다는 비난이기도 하다. 호라비는 혼자 살아도 욕이 안 되는데 어째서 여인의 경우에는 그처럼 말썽이 많은가? 어버이날에 매년 연료에게 표창을 하던 보사부가 이번부터 그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은 시대 감각에 맞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낡은 연료관을 그냥 없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료형 시대에 맞는 연료를 찾아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수절을 하는 것이 옛날의 연료였다면 박봉의 남편을 사랑으로 돕거나 관리의 부패를 안방에서부터 막는 아내가 현대형 연료가 될 것이다. 오솔길이 아스팔트 길로 변해도 길은 길이다. 아내의 길이 현대라고 없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아니, 정 그런 것이 비위에 거슬린다면 현대의 열남, 아내에게 봉사하는 모범적인 공처가에 상을 주면 어떨까? 그러면 보사부 제시들도 시대 감각에 맞는다고 손뼉을 칠 게 아닌가? 메이드 인 재팬. 카터 훈장은 영국 정부가 주는 것이지만 그 권위는 국제적 성질을 띠고 있다. 노벨상과 맞먹는 영광의 상징이다. 이 훈장에는 푸른빛 리본이 달려 있는데 그 연유를 캐어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놀라게 될 것이다. 궁정에서 무도회가 열렸을 때의 일이라 한다. 춤을 추던 한 귀부인의 양말대님이 흘러내려온 것을 왕이 정중히 허리를 구부리고 주워 바쳤다는 것이다. 이 신사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가토 훈장이다.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은 무궁화 대훈장이다.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이니만큼 양말대님보다는 훨씬 점잖고 또 엄숙하다. 수여자를 보더라도 국가 원수급이어야 비로소 꿈을 꾸어 볼 만한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한국을 상징하는 훈장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훈장을 일본에 주문하여 만들어 올 생각이라니 그들의 사고방식에 두 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훈장의 가치를 외양으로 따지는 무슨 장식품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 대훈장이 메이드 인 재팬이라면 가토 훈장이 여자의 양말 데님이라는 것보다도 더욱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창조하는 기적. 이 발을 보면 그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을 알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인간 노력의 값을 특정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기계화되어도 이 말만은 인간의 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잘 사는 나라에 갈수록 이발 요금이 비싸다. 그만큼 사람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최하가 $2인데 깎는 사람은 불과 10분에 세발도 화장도 면도질도 없다. 양털을 깎듯이 가위질만 하고 이발 요금을 받아낸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이발소는 에덴 동산이다. 공짜로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들으며 1시간쯤 의자에 앉아있으면 귓속을 후벼준다, 안마를 해준다, 코털도 깎아주고 여드름도 짜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심지어는 벗어놓은 구두와 코트까지 말끔히 미용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고서도 일금 100원이면 족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이발소도 점점 근대화하여 가고 있는 눈치다. 우선 요금이 뛰어 올랐다. 미국식을 본떠 세발, 화장의 서비스엔 따로 특가를 붙이자고 업자들이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이 올랐다는 증거일까? 어찌 이발료뿐이겠는가? 물가만 오르고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 신비한 기적을 우리는 늘 창조하고 사는 것이다. 2시
안경. 말레이시아 경찰은 여자의 스커트 안이 들여다 보이는 엑스레이 투시 안경을 압수했다고 전한다. 경찰은 이 안경이 광고된 그대로의 작용을 하는 것을 보고 판매 금지를 강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우리도 은근히 이런 엑스레이 안경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여인의 스커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 안경 말이다. 선거 때만이라도 그런 안경을 써봤으면 좋겠다. 유세장을 쫓아다니며 고생할 것도 없이 이 후보자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투표는 제대로 될 게 아닌가. 그러나 그런 안경을 발명해 낸다 하더라도 정치가들은 금세 압수하려고 들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투시 안경을 압수하는 데는 반대할 정치인이 없을 것이다. 다들 두려워할 테니 말이다. 행복의 비결. 하루 행복해지려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아라. 일주일 행복해지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 1개월 정도라면 말을 사고 1년이라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런데 평생토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직한 인간이 되어라. 이것은 영국 교훈이다. 대개 교훈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주의적인 교훈을 앞세우는 것이 많아서 곰팡이 냄새부터 난다. 그러나 이 교훈만은 정직을 권장하고 있으면서도 현실 감각이 있다. 미련한 얘기 같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전국을 안정시키는 데 선행할 요건은 정략이 아닌 정직한 마음이다. 데모 방지책과 전국 안정을 영국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루의 안정을 원하거든 최루탄을 쏘아라. 일주일 만의 안정이라면 휴업을 시키고 1개월 정도라면 방학을 시키면 된다. 그러나 평생토록 전국을 안정시키려면 정치인들이 정직해져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시골 농민들의 소원은 더도 덜도 말고 선거철만 같아라는 속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공짜로 고무신을 나누어 주었다는 소식이 있고 또 어디에서는 돈까지 붙여 책을 나누어주는 푸짐한 선심이 원하지 않아도 굴러떨어지는 것이 선거철이다. 어찌 추석의 호사가 그것을 당할까 보냐. 그러나 궁금한 것은 대체 그 선심 쓰는 돈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일까? 따지고 보면 갈치가 제 고리를 베어먹는 것 같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도 더도 덜도 말고 선거철만 같아라고 말할 것인가? 미키 마우스의 교훈. 월트 디즈니. 세계에서 가장 귀염받는 생쥐. 미키 마우스의 창작자. 그의 탄생은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았으나 오늘날 65세로 숨진 그의 죽음은 전 세계의 애도를 받고 있다. 월트 디즈니의 한 생에는 그의 만화나 영화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첫째, 가난 속에서도 창의를 갖는 자는 신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의 전단 포스터를 그리며 겨우 생계를 유지해 갔던 그는 자동차 차고의 한 구석에서 침식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행운의 열쇠를 가져다 준 것이다. 디즈니는 그 차고에서 생쥐 한 마리와 친하게 되었고 그 생쥐를 모델로 하여 만화를 그린 것이 바로 그를 유명하게 만든 미키 마우스였다. 둘째는 동물애다. 그는 매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동물원을 구경 다니며 그것들의 모습과 울음소리를 연구했다. 마지막으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디즈니는 돈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라 했다. 그는 일 자체에 대한 열정을 더 높이 쌓았으며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인류의 사랑과 평화에 공헌했다. 미키 마우스를 보며 자라난 세계의 모든 팬들과 함께 그의 명복을 빈다. 아침이
왔습니다. 아군은 모두 사라지고 여백처럼 순수한 아침이 왔습니다. 가난이나 슬픈 이야기는 말하지 맙시다. 한 해를 설계하는 이용의 시점에서는 오직 내일의 푸른 꿈을 초대하기로 합시다. 아침이 왔습니다. 초라한 집일망정 문을 열어두시고 새 손님을 영접하십시오. 희망과 행운과 복된 일들이 깃들도록 활짝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둡시다. 아침이 왔습니다. 어둠과 작별하는 아침이 왔습니다. 모두들 아침 인사를 합시다. 분노도 증오도 다 용서하시고 새 인사들을 합시다. 다시는 가난이 없기를, 다시는 싸움과 슬픔이 없기를 조용히 빌어봅시다. 용꿈 꾸셨습니까? 한 사람의 용꿈이 아니라 이 민족 전체가 꾸어야 할 용꿈을 가지고 싶다. 꿈 중에서도 가장 현실성이 없는 것이지만 그 용꿈마저도 사라진다면 이 민족은 죽은 백성과 다른 것이 없다. 남북 통일의 꿈, 가난과 병이 없는 복지국가의 꿈. 현실이 냉혹하면 꿈도 졸아드는 법이다. 이제는 가상마저도 해볼 기회가 없다. 남북 통일은 잃어버린 신화처럼 되어가고 있다. 호랑이를 그리려는 자는 고양이밖에 그리지 못하고 고양이를 그리려는 사람은 쥐새끼밖에는 못 그린다는, 꿈이 높아야 현실도 높다는 소박한 진리를 잊지 말자. 오늘만은 설빔을 한 아이들이 놀고 있다. 사구려 인면이지만 제법 환하고 아름답다. 세뱃돈도 제법 모은 모양이다. 행복한 표정들이다. 헐벗고 굶주리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구정이 되면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 아이들은 크게 웃어본다. 길을 펴고 놀아본다. 설날만은 어른들도 함부로 야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웬일인지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버릇이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잔심부름이나 하는 것 정도밖에는 인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설날 설빔을 하고 노는 한국의 어린이들을 보면 어쩐지 즐겁다기보다는 측은해 보인다.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그 아이들에겐 실상 아무런 죄도 없는 것이다. 강통을 줍다가 미군의 역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때로는 길바닥에 나체를 드러내며 구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다. 미래에 대한 보증도 약속도 없이 자라나는 이방의 아이들과 견주어 볼 때 더욱 마음에 걸린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저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야겠다. 입춘부. 서당 아이들은 을의 그날이 되면 신명이 났다. 20개 향례를 맡으며 그들은 잘 다듬은 장어지에 목글씨를 쓴다. 입춘 100일, 겨냥다경. 숨을 죽이고 한자 한자에 있는 힘을 다 쏟는다. 입춘의 방은 아이들의 글씨라야 된다고 했다. 새 봄을 맞기 위해서는 역시 그 글씨도 젊고 앳된 것이어야 된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봄이 온다는 것이었다. 입춘날 아침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그렇게 마음이 설레곤 하였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속이다. 고난의 겨울 속에서 살아온 이 민족이었기에 봄을 기다리고 아쉬워하는 마음도 색다른 데가 있다. 미래를 심는 마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은 스피노자의 말로서 사람들이 흔히 인용하는 금언이다.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 그러나 바로 거기에 인간의 문제가 있다. 보람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절망적인 것인 줄 알면서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미래를 설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온 힘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자기 의무를 단념하지 않는 성실성을 스피노자는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다. 식목일, 비단 산에만 나무를 심는 날이 아니라 내일 없는 우리의 헐벗은 마음에도 나무를 심는 날이다. 식목을 한다는 것은 곧 미래를 심는다는 것이다. 한 해의 마지막은 정부와 국민, 아버지와 아들, 이웃과 이웃, 서로가 응시하고 사랑해야 될 계기를 가져야 된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생각하면 천년도 석화에 지나지 않는 것. 생의 율동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내일을 설계해야겠다. 슬프고도 즐겁고 답답하면서도 들떠있는 세모의 거리에서 우리는 내일을 설계한다. 마음 명상은 좋은 책 인생 멘토 명상음악 학원 명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